자, 두 번째 지시사항에 데이터표 기능을 이용해서 70셀부터 H16셀 영역의 이자율과 대출 기간에 따른 월 납입액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반드시 항상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식을 가지고 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계산을 하는 거면 여기에다 계산하는 거면 여기다 식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B9셀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은 그래서 B5셀 엔터 가지고 와야 되고요. 자, B9셀부터 끝까지 범위 잡고 데이터 탭에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의 데이터표. 자, 이게 열이에요. 자, 그래서 행 입력된 셀들이 들어갈 자리는 60개월, B3셀. 자, 열 입력 셀 값이 들어갈 자리는 요 이자율의 4.5% 값이 있는 B셀.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동 계산됩니다. 그래서 4.5에 지금 60개월이었죠. 그 값이 동일하게 나왔는지를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여기 우리 교재 30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각자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세 글자라는 거는 글자 수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좀 드물어요, 정말로. 탁스로 끝난대요. 그러면 탁스로 끝나는 거면 앞에 뭐를 붙이시면 되겠어요? 아니죠. 세 글자니까. 물음표. 한 글자가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탁스로 끝나는데 제품사는 세 글자래요. 세 글자. 그러면은 뒤에 두 글자가 탁 쓰면 한 글자가 앞에 있다는 거니까 이런 경우 물음표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글자 수 언급이 있으면 물음표인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보통은 탁스로 끝나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별 탁스 이렇게 쓰시는 게 원래는 맞아요. 보통 시험엔 그렇게 많이 나오고 정말 이렇게 나오고 드문 경우 이게 좀 더 어렵겠죠. 이제 보통 우리는 삭스로 끝난다 이것만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 수 언급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시고요. 자, 5페이지 파일 열기 하셔서 기출문제 공이 분석 작업 2시트 두 번째 지시를 보실 거예요. 자, 문제 보시면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자, 부분합 기능이라고 나와 있으면 무조건 정렬에 대한 내용부터 꼭 확인을 하시고 그 작업부터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장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되어 있으시네요. 자, 그러면 데이터 탭에 안쪽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및 필터 그룹의 정렬. 장르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그래서 이게 부분합과 같이 나오는 그 정렬 문제가 뭐 되게 어렵게 나오진 않으세요.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럼 장르가 모여진 게 확인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안쪽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데이터 탭에 다시 부분합 하셨을 때 다시 첫 번째 줄에 장르별 그룹할 항목 장르고요. 자, 판매액의 합계를 계산한 후 합계를 먼저 계산을 할 건데 판매액 이미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확인. 그리고 다시 데이터 탭의 부분합 두 번째 작업이시죠. 두 번째 작업은 공명의 개수입니다. 개수. 자, 그럼 판매 풀고 공명을 체크할 건데 두 번째 작업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값 대치를 풀어주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개수 요약의 순서로 결과가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위치가 개수가 공명 아래에 합계가 판매액 아래에 잘 들어갔는지만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그 12페이지의 기출 4를 같이 해볼게요. 파일 열기 해주시고, 기출문제 공사. 반드시 콘텐츠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 기본 작업의 3번부터 해보실 건데, 기본 작업 2시트 이동해 주실 거고요. 다음과 같이 시트보와 통합문서 보기를 설정을 해라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얘는 일단 시트보 작업을 하실 때에는 그 첫 번째 지시사항에 그 잠금각, 숨기기, 항상 그 작업을 먼저 하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G3셀부터 L45셀까지 범위 잡아주시고요. 자, 셀 서식 가실 거예요. 컨트롤 숫자 1 가시면 보호 탭에 잠금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수식 숨기기, 숨김까지 체크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적용이 바뀌었고요. 자, 이 상태로 이제 그 시트보 작업을 해주실 겁니다. 위치는 검토 탭, 검토 탭. 몇 번? 12페이지 기출문제, 이거, 아, 네. 네. 그 3번. 네네. 찾으셨어요? 네. 이거 하셨나요, 지금 그 부분? 네네. 그 기출문제 공사 파일 열으셔서 기본 작업 3번이세요. 기본 작업 2시트에. 네네. 자, 그리고 검토 탭에 있는 시트보를 가시면 일단은 이제 잠긴 셀 내용은 기본 체크가 되어 있는 게 맞고 이제 문제에서 두 번째 지시사항이 잠긴 셀의 선택과 잠기지 않는 셀의 선택은 허용하고 두 개가 맞으세요. 더 추가적으로 허용할 게 없으시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 했을 때 그 위치에 수식 입력중 안 보이셔야 되고 그 위치가 더블 클릭했을 때 안 되셔야 돼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지시사항에 기본 작업 이 시트를 페이지 나누기 보기로 표시하고 자, 보기 탭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리고 B2셀부터 L45셀 영역을 한 페이지로 인쇄가 되게끔 조정하실 거니까 일단 A1셀에다가 마우스 두시고 B2셀로 선 당겨주시면 되고요. 자, 중간에 이 파선 바깥으로 빼셔야 되겠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넘어가시면 되고요. 13페이지 분석 작업 1시트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을 하시오라고 되어 있으시고 자, 얘는 이제 그림의 위치를 먼저 보실 건데 그 위치를 보시게 되시면은 A2셀에 영업소가 있고 그다음에 A4셀에 입사일 거기서부터 이제 표가 시작인 거죠. 필터는 제외하시라고 했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는 무시하고 그래서 A4셀 선택하고 시작해 주실 거고요. 자, 첫 번째 지시를 보시면 사원 현황점 ACCDB의 사원평가 테이블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얘는 액세스 파일을 쓰실 건데 일단 액세스 파일 원본을 쓰실 때는 데이터 탭 데이터 가져오기에 원래는 기타 원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없어서 레거시 마법사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데이터베이스 더블 클릭하시면 자, 사원 현황 파일 바로 보이실 겁니다. 열기를 해서 열으시면 바로 보이세요. 자, 만약에 안 보이시면은 열기를 해서 열으신 게 아니어서 그 D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D를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 본인 이름 폴더가 있으셔서 그 안에 스프레드시트 기출문제 그 안에 보이세요. 그래서 가능한 파일 10개에서 열어서 쓰시는 게 편하세요. 이 작업하실 때에는.
사원 현황 파일을 열어주시고. 자, 지금은 어제 했던 거는 일부를 가지고 오는 작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원평가 테이블 자체를 쓰시는 거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한 번에 첫 번째 단추로 그냥 다 넘기시면 돼요. 다음에 끝까지 마침까지 하시고 반드시 피벗 테이블 보고서 자,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고 배치를 해주실 건데 일단 떨어져 있는 거는 영업소네요. 필터, 드래그. 자, 그다음 버튼 붙어 있는 게 입사일과 직급 두 가지의 버튼이 붙어 있는데 그 오른쪽으로 다 값들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 전부 다 행 제목이 되는 거고요. 행. 제일 앞에 있는 입사일 먼저 드래그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직급을 입사일 맨 아래쪽으로 보이지 않는 건 상관이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하다 보면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값으로 넣을 게 1차, 2차, 3차의 평균을 넣는 작업하실 거라서 1차 평가 넣고 왼쪽 버튼 클릭하셔서 값필드 설정, 평균. 자, 2차 평가 드래그 하셔서 다시 왼쪽 버튼 값필드 설정, 평균. 자, 3차 평가도 마찬가지로 맨 아래로 드래그, 왼쪽 버튼 값필드 설정, 평균. 그리고 꼭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값의 위치. 이 제목의 위치가 그림과 같은지. 여기까지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가 끝나셨으면 두 번째 지시사항 끝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우 형식으로 표시해라라고 되어 있으시니까 위에 디자인 탭에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우 형식으로 표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시사항에 영업소 필드는 서울만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으세요. 자, 영업소가 필터 작업을 하는 걸로 들어가 있어서 그 모두의 버튼 눌러보시면 이제 해당하는 거를 선택을 해서 그것만 보이게끔 처리하실 수, 서울에 대한 내용으로만 계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지정하시는 건데, 지금은 서울만 표시하는 거니까 선택하고 확인하시면 되는데, 대전, 서울 두 개를 표시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선택이 두 개가 안 되세요. 이런 경우는 여러 항목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여러 개 체크가 가능하십니다. 지금은 서울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내용 자체가. 자, 그리고 입사일은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룹이라고 나오는 거랑, 이제 저번에 어제 하셨던 거에서는 표시하는 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분기로 표시하는 작업을 했었고, 지금은 여기에서는 그림을 보시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죠. 그렇죠? 분기로 그룹을 할 거예요. 표시와 그룹이 다른 게 표시라는 작업을 하라고 하면 여기를 우리 어제는 여기서 뺐죠. 빼는 작업은 여기를 분기로만 표시할게요. 자, 문제에서 그룹이라고 나오면 빼시는 게 아니라 그룹 메뉴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어제 글자 그룹 해보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날짜를 가지고 그룹하실 때는 이게 아니라 반드시 첫 번째 제목만. 기본은 하나만 선택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하면 그룹 메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보여지게끔 하는 그 형태는 분기로만 보여질 거니까 분기만 선택이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서 분기만 남게끔 하고 나머지 걸 빼면 여기가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으세요. 이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룹에서는.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바뀌실 거고요. 자, 그리고 1, 4분기 하이 데이터만 표시하시오. 자, 지금 1, 2, 3, 4분기에 그 내용들이 다 보이고 있어요. 그 직급에 대한 게. 자, 그림처럼 2, 3, 4분기는 안 보여야 되니까 2, 4분기 앞에 요 단추를 클릭하셔서 가려지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지시사항 1차, 2차, 3차 평가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설정을 해라 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요
전체 모든 숫자를 가지고 하실 거니까 얘는 전체 범위 잡고 거기에 그 표시 형식이라는 걸 바꾸는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숫자 2로 셀 수식 가시는 게 더 편해요. 전체를 가져가실 때는. 이거를 여기서 일일이 클릭해서 가시는 게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부,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열들을 가지고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제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갓필드 설정에 여기서 하시는 게 더 편하시고 지금처럼 모든 숫자를 가지고 한 번에 바꾸실 때는 범위 잡고 셀 서식을 직접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세요. 그래서 표시 형식 탭에 자 문제에서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자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그림을 보시고 하시는 거니까 숫자 범주에서 자릿수를 어떻게 할 건지 수점 뒤에 숫자 쉼표를 넣을 건지 말 건지를 보시는 건데 그림에서 쉼표는 일단 안 들어가 있고 소수점 숫자가 지금은 보이는데 그림상에는 안 보이시죠? 그래서 0으로 그대로 확인 눌러주시면 싹 바뀌세요.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진한 노랑, 피벗 스타일 어둡게 5로 설정을 해라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디자인 탭에 피벗 테이블 스타일 그룹의 끝에 세 번째 단추 클릭해 주시고 어둡게에서 다섯 번째 거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지시사항에 1, 4분기의 사원 데이터를 자, 1, 4분기의 사원 데이터면 얘네들이에요. 자, 요거를 별도의 시트에 표시한 후, 자, 별도의 시트라고 나오면 세 개 셀 잡고 오른쪽 버튼 자세한 정보 표시죠. 자, 그리고 요 시트 이름을 보통 바꾸라고 할 겁니다. 여기서는 서울 1, 4분기 입사상에서 요 시트 이름을 더블 클릭하셔서 바꾸실게요. 그리고 분석 작업 1시트 왼쪽이 맞습니다. 안 되시면 말씀하세요. 그 밑에 2번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2시트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의 항목을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순으로 정렬을 해라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일단은 정렬하는 작업을 하실 거니까 표 1, 2, 3, 3개의 표를 가지고 하실 건데 일단 안쪽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 탭에 있는 정렬. 자, 그러면 여기에 항목을 가지고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순서로 내가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목록입니다. 그래서 값을 입력을 해주실게요. 교육비 반드시 엔터로 구분해서 엔터,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셨을 때 보이셔야 돼요. 만약에 또 안 보이시면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 오타가 나지 않게끔 정확하게 입력하신 상태로 확인 눌러주시면 교육비, 임대료, 주차비, 전기료 순서가 보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걸 얘도 하고 얘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옆에 표를 선택을 했을 때 정렬을 가면 이렇게 선택되는 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이건 표를 지금 잘못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범위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표가 지금 여러 개가 섞여서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요. 정렬 클릭했을 때 이렇게 빠지셔야 돼요. 반드시. 자, 그래서 항목을 가지고 자, 지금 만든 거를 또 만드시는 게 아니라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목록 가셨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선택. 해서 확인, 확인. 자, 표 3도 범위 잡아주시고 데이터 탭에 정렬. 항목으로 똑같이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갔을 때 선택하실 거예요.
선택해서 확인. 자,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이어서 두 번째 지시사항 보실게요.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1, 2, 3에 대해 첫 행만을 기준으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첫 행만을 기준으로 1, 2, 3월의 평균을 H11부터 J14셀 영역에 계산해라라고 되어 있으세요. 아니, 보통 통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여기다 계산을 하라고 했을 때 다 잡고 하죠, 보통은. 보통은 다 잡고 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 탭에 통합을 갔을 때 우리가 둘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둘 다. 근데 지금 하라는 게 첫 행만을 기준으로 하라는 게 얘만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행. 그러니까 왼쪽 열은 제목으로 쓰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왼쪽 열은. 자, 그러면 범위를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행만을 읽어줘서 같은 행의 제목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름으로 사용을 안 할 거니까 이걸 이렇게 잡아버리면 계산을 또 못 해버리겠죠. 없어져 버려요.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이 순서대로 항목을 이 순서대로 지금 다 정렬을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거니까 당연히 순서가 맞는 거라 여기는 제목으로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 물론 1, 2, 3월도 맞긴 한데 여기는 내가 정렬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제목으로 쓰라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지금은 첫 행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범위 이렇게 잡는 거고 왼쪽 열만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범위를 잡는 방법이 달라지세요. 그래서 문제가 조금 이제 처음으로 바뀌어서 나온 거예요. 보통 이렇게 나오질 않고 그냥 기본 우리가 둘 다 체크하는 작업을 문제를 항상 이제 냈었는데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면 그 기준을 사용할 수 있게끔 범위를 다르게 잡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잡고 데이터 탭에 통합. 그래서 계산을 할게 평균을 계산하시오. 평균. 자, 그러면 첫 번째 제목이 1월부터 시작해서 잡았죠? 똑같이 1월부터 끝까지 추가. 여기서도 1월부터 끝까지. 세 번째 표도 1월부터 끝까지. 그리고 첫 행만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확인 눌러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도 답은 다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얘네가 채점을 하는 게 이제 요 범위를 가지고 채점할 거라. 범위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면 그거에 맞게끔 범위를 지정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자,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기타 작업의 내용을 보겠습니다.